저처럼 일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일과 삶의 경계가 흐릿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좋아하는 일. 무조건 재밌는 일. 왜냐면 이게 너무 일상의 큰 부분이니까. 그쵸. 근데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일상이 더 중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일. 마지막으로 관계가 중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다 필요 없고 일단 누구랑 일하고 싶은지를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들과 일했을 때 내가 가장 기쁨을 네. 느끼는지 만족스러운지 저는 좀 요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로는 한 길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양한 진로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늘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과연 나는 한 길로 가는 진로를 계속 가야 되나? 평생 하나의 진로를 찾으면 천생연분처럼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듯이 이 진로 저 진로 다 탐험해보는 게 좋을까? 오늘 그 질문에 답해보기 위해서 진로를 한 길만 가신 심리학자분과 다양한 진로를 가본 제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심리학자 친구 서늘한 여름밤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 심리학자를 모시고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서늘한 여름밤 또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지금 코치로도 활동하고 있고 기업에서 뭐 소통이나 리더십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는 정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고려대에서 경영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점에 기반한 진로 코칭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코칭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하나의 진로를 잘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느끼셨을 땐 어떠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처음 선택하는 그 진로가 내 인생을 완전 네. 결정지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과 불안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신중해지는 건 이제 이해는 하는데 너무 거기에 약간 좀 매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좀 종종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분들 만날 때 아니 첫사랑이랑 결혼하냐 그렇죠. 첫사랑 만나면서 첫 연애하면서 야 우리 아이는 어느 영어 유치원 보낼까 노인정은 어딜 갈까 이런 거 얘기 안 하지 않냐 우연히 만나서 좋으면은 계속 함께 하는 거고 아니면은 헤어지고 진로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첫사랑이랑 결혼하셨잖아요. 첫사랑과 결혼한 진로에서 그때 선생님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다른 진로를 가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일의 속성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해봤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심리학이라는 거를 공부하고 뭐 교육 담당자로 일하고 지금 이제 코치로 일하는 걸 봐서는 그러니까 큰 줄기는 벗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뭐 성장이나 변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제 이거는 크게 벗어나진 않았던 것 같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보고 이것저것 해보기는 했지만 큰 틀은 벗어나지 않은 것 같다. 저도 이제 중간에 많이 흔들린 적도 많았죠. 새로운 걸 좀 도전해보고 싶다. 혹시 나한테 맞는 다른 길은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고민들을 20대, 30대 때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의 진로를 내 어렸을 때 첫사랑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사실 나한테 더 잘 맞는 짝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렇죠. 네, 모르는 거죠. 뭐.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약간 환상도 있고 네. 이게 로망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디를 선택했을 때의 모든 선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 뭐 그쪽의 세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좁혀지는 거라서 굉장히 또 신중한 선택은 또 분명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직장은 바꿀 수 있는데 업계는 바꿀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한 업계에서 계속 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 크게 보면 HR 네. 쪽 분야의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셈이긴 하죠. 업계를 바꿔본 적 없다에 대한 아쉬움 같은 건 없으세요? 아쉬움이요? 네. 앞으로는 생길 것 같아요.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은 뭔가 이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연령까지는 평생 가져가야 되는 고민, 대표적인 인간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약간 만족을 하고 또 이걸로 더 성과를 내야 되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착된 느낌은 있는데 한 번씩 뭐 또
찾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죠. 또 앞으로 뭘 할지. 예. 저는 근데 이 지점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게 사람들이 진로를 정하면 그다음부터 고민이 사라진다라고 오. 생각하는 경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한테 도대체 언제쯤이면 진로 고민을 안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전문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 분야에서 나는 이렇게 평생 업으로 삼고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일을 하다 보면 약간 고인물이 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약간 새롭게 뭔가 변화를 주고 도전을 해야 하는 시점은 누구나 다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좀 다른 어떤 길이라던가 뭐 다른 업계의 뭐 사람들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평생 가져가야 되는 정말 고민이나 숙제가 아닐까. 네. 근데 그게 고민과 숙제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는 거고 네. 그냥 뭐 도전, 뭐 변화, 뭐 성장 이런 네. 차원으로 접근을 한다면 네. 그래도 좀 약간 그렇지 뭔가 또 있을 거야. 약간 가능성을 좀 보게 되지 않을까. 관점의 차이인 것 같다. 저는 일을 좋아하고 일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라면 죽을 때까지 진로 고민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건 저는 패션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20대 때 좋아했던 옷이 다르고 30대 때 좋아했던 옷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옷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내 스타일이 고정되죠. 그렇게 60, 70으로 늙는 거예요. 별 고민 없이. 다만 기능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하겠죠. 네. 그런데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내가 뭐가 더 잘 어울릴까? 40대에 나한테 뭐가 더 잘 어울릴까? 이 핏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옷에 대해 고민하겠죠. 전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의 나에게 맞는 핏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죽을 때까지 계속 나한테 맞는 일은 맞아요.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테일러링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너무 좋은 비유다. 네, 정말 좋은 비유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가끔 요즘 학생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평균 수명이 길어진 이상 어떻게 한 직업으로 나는 100살까지 살지만 너는 120, 130 살지도 모르는데 아마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한 서너 번 정도의 직업의 어떤 뭐 전환이라던가 또 이렇게 너무 세상이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AI 이런 것들 이제 학습하면서 그 일에 대한 여러 가지 혁명을 좀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하다 보면 이걸 내 일에 좀 덧붙여가지고 또 어떤 가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은 너무 자연스럽고 나의 어떤 나은 미래나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꼭 대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진로를 고민하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진로를 고민하는 나이대가 완전 길어진 것 같아요. 그쵸. 거의 고등학생 때부터 20대 중후반까지로 되게 넓어졌고, 저도 제가 지금 만나는 고객들의 절반 정도는 진로 코칭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진로를 고민하는 분들이 올 때 이제 주로 하는 말들이나 어떤 유형으로 좀 보자고 하면 네. 생각해둔 방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설계를 해야 될지 이런 분들은 그래도 본인 어떤 네. 선호도가 좀 있으니까 저희가 코칭을 할 때 조금 더 다양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선호도가 분명하지 않아서 어떤 길을 좀 선택해야 될지 약간 고민이다. 내가 뭐에 잘 어울릴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굉장히 탐색을 함께 해보는 시점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이 가진 뭐 고민의 어떤 깊이나 뭐 유형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맞춤형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는 그 진로를 생각할 때 뭘 하고 싶은 건지 그걸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조금 코칭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루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쵸.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저처럼 일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일과 삶의 경계가 흐릿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좋아하는 일. 무조건 재밌는 일. 왜냐면 이게 너무 일상의 큰 부분이니까. 그쵸. 근데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일상이 더 중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일. 마지막으로 관계가 중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다 필요 없고 일단 누구랑 일하고 싶은지를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들과 일했을 때 내가 가장 기쁨을 느끼는지 만족스러운지 저는 좀 요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접근인 것 네. 같아요. 네. 저는
보통은 이제 내가 뭘 했을 때 좋았나, 즐거웠나,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좀 네.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학교 생활하고 친구 관계 맺고 뭐 가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본인들의 어떤 사회생활도 있잖아요. 그리고 과제를 할 때 내가 어떤 과제를 했을 때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고 이런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살면서 되게 많은 나의 경험 안에 힌트가 있는데 그냥 이것이 지금 내가 하는 것과 진로와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계속 내가 뭐 나의 일상을 좀 되돌아보고 내가 그동안 했던 경험들 한번 네. 예, 되돌아보면서 약간 거기서 조금 힌트 같은 걸 발견하게 돕는 것 예, 그것도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너무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 그러니까 과거의 나의 경험에서 앞으로 진로를 위한 재료들을 끌어오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내가 직접 재료를 찾아 나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왜냐면 저는 우리나라의 진로 시스템이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학교 때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내 진로를 선택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실 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이거 하면 어떨까요? 저거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베스킨라빈스 31 앞에 세워놓고 네가 좋아하는 맛 하나 골라. 근데 너 그 맛 평생 먹어야 돼.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먹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하면서 이 일은 나랑 안 맞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저도요. 나는 가르치는 거를 되게 못하는구나. 그리고 몸 쓰는 일들, 단순 작업들 그런 것도 되게 안 맞는구나. 안 맞는 것들을 쳐내는 데는 아르바이트가 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이상하게 대학생들이 알바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됐어. 부모님들이 얘 너 그럴 시간에 공부하고 취준하는 게 낫지. 뭐하러 아르바이트를 하니.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스펙을 쌓는다라고 하면 저는 만약에 제가 채용하는 입장이고 하면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되게 좋은 점수를 줄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오히려 요즘에 스펙 경쟁은 뭔가 뭐 자격증이나 뭐 어떤 수준의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했던 방식으로 지금 진로도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글로 보고 그러니까 저는 설명을 듣고. 이거 조금 딴 얘기긴 한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전족 같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일을 잘하려면 이것저것 해보고 일에 잔근육이 많은 사람이 일을 잘하잖아요. 근데 기업도 그럼 얘네가 이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스펙, 인턴 이런 것들로 약간 전족을 묶는 듯한 도망가지 못하게. 근데 그렇게 해도 많이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서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진짜 윈윈이 아니라 루즈인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기업도 자기네가 원하는 인재를 얻을 수 없고 이 사람들도 들어가자마자 나와버리고 바뀌어야 되는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또 지연쌤을 모시고 얘기 나누고 싶었던 게 지연쌤이 진로 전환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고 저희가 막 인터뷰도 했었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진로 전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가 있다면 어떤 거인 것 같으세요? 그게 이제 저도 고민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뭐 다른 길은 없을까 이제 고민한다는 거 아까 똑같다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많은 성인들이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어떤 길이 있다 뭐 혹은 좀 도전해보고 싶은 영역이 있는데 나이 들어서 뭐 은퇴하면 뭐 경제적인 어떤 안정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건을 걸어놓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좀 자유롭게 뭔가 진로 전환을 경력 전환을 좀 도전하는데 약간 방해가 되는 생각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진로 전환의 기회가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좀만 있어도 나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늦은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이런 고민하는 게 이기적인 거 아니야. 특히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너무 철없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는 게 미덕이다.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장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다른 분야를 이렇게 기웃거리는 게 내가 너무 갈팡질팡하거나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갑자기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까지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 전환은
사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 아니면 너무 늦었다. 아니면 나이 들어서는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오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전환이라는 것이 네. 이게 과거에 어떤 일했던 경험이나 내가 배웠던 것들이 그 다음으로 이어졌을 때 약간 시너지가 나거나 네. 새로운 가치가 나오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려면 장인 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약간 내가 좀 했던 분야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는 좀 저는 네. 그런 마스터의 느낌이 조금 가게끔의 훈련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너무 잦게 네. 혹은 이렇게 찔러보듯이 하는 그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쌤과 제가 여기서 좀 차이가 있죠. 저는 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사 갈 때 필요한 것만 싸가면 된다. 그러니까 네가 이전 진로에서 얼마나 오래 했든 가지고 나오는 게 없을 수도 있고 짧게 했더라도 가지고 나오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가지고 나오는 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저는 좀 말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가지고 나올 때의 그 뭐 깊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확실히 정말 그 일에 내가 애정을 갖고 혹은 정말 의미 있게 수행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단순한 네, 호기심이나 그 팔랑귀들 있잖아요. 네, 뭐 네. 이런 게 좋대, 네. 저런 게 좋대라고 했을 때 네.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상황에 혹시라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네. 너무 성급한 결정은 조금 그렇다. 진짜 저는 완전 그런 느낌이에요. 똥인지 된장인지 자기가 찍어 먹어봐야 한다. 도피를 하는 것도 그 사람 선택이고 그럴 수 있죠. 도피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고객이 가고 싶어하는 방향이면은 좀 지지해 주되 뭐 결과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열려 있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 때 좀 진로 전환을 고민하게 될까요? 선생님은 어떨 때 좀 진로 전환을 고민하세요? 제일 아마 클 때는 그 거의 대부분이 약간 인생의 어떤 그 단계에 그 시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하게는 뭐 결혼했을 때, 아이를 출산했을 때, 뭐 그런 것들, 인생의 어떤 변화를 겪는 시점들이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이제 애엄마가 됐는데 혹은 애아빠가 됐는데 계속 이 일을 계속하는 게 좋은 걸까? 뭔가 다른 건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직장인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뭐 현재 이 직장에서 어떤 나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좀 의미를 좀 발견하기 어려울 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아예 라이프스타일의 따라서. 한 장이 넘어갔을 때. 그렇죠. 그때가 제일 흔하게 그래서 은퇴 예정자분들은 지금은 완전 정말 필수적인 고민이고 그런 걸 이제 미리 한 2, 3년 전부터 준비하게끔 또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중요한 시기를 약간 뭐 준비하는 차원으로 그 전환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분들은 그런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할 때도 있지만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여기에서의 성장이 더 이상 그려지지 않을 때 이럴 때 확실히 진로 전환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그 주변에 이렇게 전환하신 분들을 보면은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에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뭐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혹은 내가 어떤 뭐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했는데 좀 내가 일하던 때하고 다른 어떤 강한 떨림이나 뭐 설레임이나 흥분되는 경험을 해서 이거 나 너무 재밌다. 이런 거 좀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생각이 커지면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만나게 되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러면서 조금 더 진지한 고민으로 좀 이어지지 않나. 저도 사실 코칭을 오게 된 게 그냥 사업하면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코칭을 받고 그게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우연한 기회에 코칭을 공부하게 됐는데 이렇게 코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계획된 우연 이론이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중에 돌아보면 마치 그게 계획된 우연처럼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 그래서 조금은 즉흥성에 몸을 맡겨봐도 그것도 좋아요. 근데 아마 그게 왜 그러면 그게 끌렸을까 하는 거에도 뭔가 나한테 이미 많은 힌트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럴 수 있겠다. 제가 아는 주변에 이제 교육 담당자들이 이제 많잖아요. 뭐 교육 과정을 세팅하고 기획하고 개발하고 하는 게 뭐 주된 업무인데 사내 강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약간 그 무대의 맛을 한번 맛보면 나의 말에 누가 호응해주고
좋다고 얘기해주고 아.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여러 번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책상에 앉아서 뭔가 문서 작업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한테 약간 잠재되어 있는 네. 여러 가지 뭔가 다른 가능성들이 있었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이게 조금 만나는 지점 네. 이런 거를 좀 발견하면 전환의 어떤 고민을 넘어가는 것 같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로를 얘기할 때 좀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저는 딱 그 포인트. 예.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사람. 만나는 거. 저는 진로라는 키워드, 진로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늘 후회라는 키워드가 따라오는 것 같거든요.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후회할까 두려워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 혹은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요즘에 약간 트렌드라고 하면 트렌드인데 후회나 어떤 실패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양면성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후회가 좀 우리가 겪어야 되지 않을 뭐 감정 이런 게 아니라 뭐 우리 뭐 살면서 엄청난 후회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후회를 통해서 내가 본 게 뭘까? 이 경험을 통해서 혹시 나한테 가져다 준 게 뭔가 맞아. 그런 포인트를 좀 찾게 되면은 그래도 내가 후회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다시는 이건 경험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거기서 또 뭐 새롭게 내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느꼈지 혹은 다른 걸 또 선택할 수 있었지 얼마든지 약간 그걸 재구성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 관점을 좀 달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도 되게 동의하는 게 후회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진짜 이게 너무 소중했던 거였구나 잃어보고 알기도 하고 혹은 이 길을 갈 때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라는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늘 생각하는 게 한 것의 후회는 시간으로 되돌릴 수 있지만 하지 않은 것의 후회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한다 쪽이거든요. 네네. 사실 우리 대학생들 이제 코칭하다 보면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혹은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뭐 플랜 B를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거든요. 플랜 B를 세운다는 거는 내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어떤 불안함의 하나의 또 표현인 거니까 그들이 원하는 어떤 플랜 B의 모습까지도 구체화를 시켜놓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괜찮을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조금 세팅해 놓는 것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20대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까처럼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일단 뭐 뛰어들어보고 처음에 일단 경험을 해보고 이런 부분은 후회되고 이런 부분은 좋았어.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시기는 또 약간 그때뿐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후회, 실패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관대하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만들어 가야 하는 이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문화다. 인생은 당연히 시행착오의 연속일 수밖에 없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기까지 무수히 많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와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라는 메시지들이 사회에 계속 공유가 되어야 어린 친구들도 그냥 이거 했다가 안 되면은 다른 거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나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가는 게 결국 기업한테도 윈윈이잖아요. 우리 기업에 너무 필요한 인재가 난 절대 진로 바꾸면 안 돼. 여기 계속 짱 박혀 있어. 그러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전환, 실패, 후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대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는 계속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지만 진로를 어떻게 선택해야 만족스러울까요? 선생님 지금 만족스러우세요? 저는 만족스럽죠. 더 만족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만족스러워질 것 같아요? 지금보다 제가 약간 생각하는 어떤 수준, 그러니까 제가 뭐 저의 어떤 가치 중에 전문가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좀 더 높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일들을 하면 내가 좀 더 전문성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가보는 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10년 전에 나는 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10년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온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인간은 늘 크게 완전히 만족하면서 살긴 참 힘들구나. 뭐 가면
또 더, 네. 또 더 약간 그런 네, 거는 네.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어. 지금보다 더 뭔가 뭐 돈이라고 생각하면 더 네. 많이 벌고 더 많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좀 더 영향력이 생기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 더 만족스러울 수도 있겠다. 예. 근데 대체적으로는 예,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진로가 지금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가장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들 다 하고 있고 하기 싫은 일들 안 하고 있고 만족스러운 진로를 선택하는 건 진로와 내가 맺는 관계가 그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진로와 제가 좀 좋은 친구 같은 관계가 되면 좋은 것 같아요. 진로가 나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일은 일이고 나는 나야. 근데 이 친구와 함께 하는 경험들이 즐거워. 그리고 이 친구와 함께 했을 때 나는 성장하는 것 같아. 늘 함께 같이 하고 싶은 친구야. 네. 라는 마음이 들면은 저는 그게 만족스러운 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친구가 우리 우정이 이제 100점이면 끝나는 거야가 아니라 계속 발전해 나가잖아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함께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좋은 친구 같은 진로를 찾는 게 만족스러운 진로가 아닐까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네. 이제는 앞으로는 더 많은 직업이라면 직업이고 역할이라면 역할을 맡게 될 텐데 저도 지금 저를 부를 때 사람들이 누구는 정코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정박사님 하기도 하고 무슨 교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정진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호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 호칭이 이게 많이 수집하는 게 뭐 좋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체성이 조금씩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나라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내 진로가 가져다 주는 약간 그런 호칭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왜 나이가 들수록 통합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 내가 이런 경험도 했을 때 저런 경험을 했을 때 뭐 나한테 가져다 주는 어떤 가치가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아 지금의 나는 이런 걸 좀 되게 추구하고 이럴 때 되게 의미를 찾는 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뭔가 하나로 정리돼가는 과정. 이게 약간 정체성 찾는 그런 건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진로를 예, 해가는 과정이랑 똑같지 않나. 그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이어지네요. 힌트들을 찾아서 진로를 찾고 그 진로가 다시 또 힌트가 돼서 나를 찾아가는. 맞아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진로를 찾는 방법 그리고 진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녀석들은 진로를 다 찾았으니까 그럴 수 있어. 만족스러운 진로를 찾았으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저런 꼰대말을 하다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제로는 도대체 누가 꼰대가 되고 꼰대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꼰대를 연구하신 또 정지현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